안녕하십니까. 벤처 창업과 법률 강의. 오늘은 7주차 7강의 1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전체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벤처 기업으로 지금 미국에서 IT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마존, 처음에 조그만 온라인 서점에서 시작한 아마존이 세계 최고의 주식 가치를 드날리면서 벤처 시대의, 디지털 시대의 벤처 기업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죠. 또 두 번째는 콘텐츠 산업의 창업 성공 전략, 즉 문화 콘텐츠, 여러분들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콘텐츠 산업 진흥법이라는 게 제정됐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올바르겠는가, 그 성공 전략에 대해서 2장에서 강의했고요. 3장에서는 인수창업, 우리 강의 교재 5장에 나오죠. 인수창업의 장단점과 핵심 전략, 어떻게 신규 창업하는 것보다 타인이 설립해 놓은 기업을 인수받아서 성장시킬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오늘 3개의 3장으로 나눠서 강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디지털 시대의 벤처기업.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시대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 디지털이란 모든 정보를 0과 1의 숫자로 바꿔서 저장하고 재생하는 방식을 말하고, 그래서 0, 1, ON 하면은 그 1이고 OFF 띄면은 0, 그리고 두 개의 숫자를 조합해서 부호와 거기에 따른 그걸 알고리즘으로 바꿔서 저장하고 재생하는 방식을 우리가 디지털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작년도 문재인 정권도 디지털 뉴딜, 한국형 뉴딜의 디지털 뉴딜을 강조하고 있죠. 컴퓨터를 기반으로 IT 산업이 중심이 되는 지능정보 사이를 넓게 디지털 시대, 또 조금 더 확장하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바로 디지털 시대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대표적 디지털 기업으로 아마존을 꼽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존이 어떤 경영 전략 내지는 어떤 벤처 정신으로 지금 세계 최고의 주식 부자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럼 먼저 아마존 이펙트와 디지털 산업. 아마존이 점차 편의점 사업에도 진출하는 등 유통업 전반에 영향력을 확대해 각종 제조업, 의료업 및 헬스케어 비즈니스에도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아마존의 존재감이 확대되면서 이를 아마존 이펙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며, 니케이, 일본의 이제 주가지수 산정하는 그런 회사로 유명하죠. 니케이는 이 아마존 이펙트를 2017년 히트 상품 1위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 정도로 아마존이 국제사회, 특히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고 하겠죠. 아마존은 이미 너무 거대한 회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IT 산업의 공룡이 되어버린 거죠. 그들이 월마트처럼 단순한 유통업을 했더라면 지금 미국 IT 시장은 핫 용어인 팽이라고 그러죠. FANG. 첫잘 딴 건데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걸 따서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을 이렇게 첫자 따서 FANG, 팽,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뛰어들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의 아마존을 만든 것은 자주 듣는 따스한 리더십이 아닌 혁신을 불러온 디지털 기술 집약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쪽에 엄청난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디지털 기술 집약이라는 하나의 자기들의 회사의 사운을 걸고 성장시켜온 그런 IT 기업이라는 게 바로 아마존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 아마존의 그 자기들의 엠블렘이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뭐 아마존하고 화살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이미징한 그런 거죠. 아마존의 시작은 온라인 책 판매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거대한 유통시장을 일으켰고 앞으로 금융시장, 바이오 시장에도 진출하려 한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한 삼성전자지만 향후 21세기 후반에는 바이오 산업이다. 그래서 이건희 때도 앞으로 기업이 먹거리는 바이오에서 찾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아마존과 맥을 같이 했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진 디지털 기술 덕분이다. 그래서 뭐니 해도 세계 1위 기업에 오를 때는 디지털 기술에 집중을 했던 거죠. 그들이 가진 기술력은 수십 년 동안 관련 노하우와 지식을 축적해왔던 기존 기업의 경쟁력을 하루아침에 무력화시켰다. 아마존은 서점 시장의 관련 지식이나 노하우가 부족했음에도 전 세계 서적 시장을 석권하였으며 이런 현상은 다른 산업에도 경쟁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한 예로 지금은 익숙한 이름인 넷플릭스 또한 좋은 사례이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를 플랫폼을 통해서 본다면 넷플릭스를 통해서 온라인 콘텐츠 시장이라고 보겠죠. 넷플릭스도 아마존과 같은 그런 디지털 기술을 축적한 그런 기업이다. 이런 얘기죠. 디지털 기업의 장점의 대표적인 예로는 24시간 실시간 서비스가 있다. 그래서 오프라인 극장 뭐 이런 데는 한계가 있죠. 그래 하루에 3번, 4번 상영하는 게 그 자기들이 한계라면 이 디지털 기업은 24시간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거래도 24시간 이루어진다는 게 디지털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오프라인 기업의 장점은 고객 맞춤 서비스가 존재했다. 그런데 빅데이터의 발전으로 고객의 취향을 하나둘 수집하기 시작한 아마존은 맞춤형 기능을 개발하며 인기를 얻었다. 그래 아마존이 처음엔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고객들의 빅데이터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얻은 고객의 빅데이터를 분석해가면서 디지털 IT 기업으로 발전하는 거죠. 가상 공간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최적화된 서비스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디지털 기업은 24시간 고객과 소통하면서 성장했고 특히 그 기저에는 그 뒤에는 바로 빅데이터의 분석 그래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인공지능이 중시되는 것도 인공지능을 통한 빅데이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장착해서 그 인공지능이 스스로 머신러닝 또 그 다음에 딥러닝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자기 지능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가서 종전에 단순한 컴퓨터랑은 다른 게 바로 AI죠. 그 AI의 성장 또 AI가 진화되는 데는 그 바탕 속에 바로 빅데이터를 장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바로 디지털 기업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큰 2번에 디지털 기업의 혁신 가능성 디지털 기업의 혁신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유통기업이지만 내부적으로 수많은 데이터가 오가고 최적화하면서 기존에 불필요하게 지불했던 비용을 줄이고 일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 저도 2년 전쯤에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논문 규제 완화를 저는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할 때도 지금 KT와 또 다음에 카카오뱅크 K뱅크와 카카오뱅크 두 개가 지금 인가받아서 지금 많은 업적을 내고 있죠. 실적을. 그런데 여기서 카카오나 KT는 각각 빅데이터 고객을 지금 시중은행이라고 하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또 하나은행, 뭐 이제 농협뱅크 이런 6개의 시중은행은 아직도 약간의 영업이 점포 중심으로 하는 아날로그식이라면은 카카오 또 그다음에 K뱅크는 바로 그 인터넷 전문은행. 그래서 어떤 물적 시설인 그 점포는 지점은 최소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그런 비용을 고객에 오히려 서비스에다가 더 얹어주겠다. 또 그 다음에 자기들이 형성하고 있는 많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에 대출 심사 같은 것도 활용하겠다. 그래 KT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화 가입 고객 몇백만 되겠죠. 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제적으로 한 3억 7천만 명이 가입했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내부만 해도 2천만 명이 넘게 활용하는 걸로 나타나죠. 그래서 앞으로 이 디지털 기업은 무한 혁신이 가능한 건 빅데이터를 장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끄트머리 수십 년간 구축해왔던 공장, 물류 거점, 연구 거점, 판매망 등 비즈니스 인프라를 가상 공간을 활용하며 가벼운 기업 구조로 탈바꿈해 놓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데 성공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스마트 팩토리 등의 등장으로 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디지털 기업을 주목해야 되고 앞으로도 무한 혁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은 기존의 유통사업을 하면서 얻은 고객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으로의 확장도 용이하다. 결국 서비스 이용의 주체는 사람인데 고객에게서 얻은 데이터를 가공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로 재탄생시켜 제공하게 되면서 이미 선점하고 있던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뒤늦게 뛰어든 IT 기업이었지만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BM이라든가 또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그 가전제품 중심으로 발전한 거죠. 또 미국의 ITT라는 거대한 전신회사 같은 게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오히려 아마존은 처음에는 조그만 책방이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글로벌 온라인 서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아마존이라는 IT 기업으로의 성장에 밑받침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속에는 그 많은 인터넷 구매 고객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IT 기업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게다가 새로운 데이터가 유입되고 기존 데이터와 결합되면서 새롭게 발견된 숨겨진 니즈, 즉 고객의 수요를 파악하는 데 탁월해진다. 그게 바로 IT 기업의 장점이자 아마존이 급성장한 하나의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 여러분들도 향후 직업을 모색하고 창업을 모색한다면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창업을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프라인의 강자 또 스타벅스. 여러분들이 자주 찾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가장 커피 산업으로 다국적 기업으로 성공하고 있죠. 저는 인사동 가보면은 북촌마을 가는 데죠. 정덕도서 가는데 왼편으로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감사원인데 제 나온 모교 성균관대학교로 올라가는 길목이죠. 거기서 안국역에서 마을버스를 타면 이렇게 가는데 그 안국역에서 한 500m 왼편에 보면 스타벅스인데 눈여겨 제가 본 게 상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전부 영문자로 돼 있죠. 초록색 영문. 그리고 카드에 나오는 우리 이제 무슨 이제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의 그 얼굴 같은 모습을 가진 그 자기들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한글로 스타벅스를 고안해 가지고 상표를 붙여놨어요. 상호를. 그래서 저는 유심히 살펴보고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한글로 저렇게 스타벅스라고 써도 친근감 있다는 걸 느껴질 정도로 그래 지금 젊은 층에 가장 많은 고객들이 몰려가기도 하고 또 북카페 역할도 하는 게 이른바 스타벅스죠. 커피값은 조금 비싸도 스타벅스. 또 스타벅스는 한편으로 비판을 받을 때는 공정무역으로서의 비판도 받죠.
왜냐면은 이디오피아나 아프리카의 그 원두 주산지에선 아주 싸게 원두를 구입해서 그걸 거기다 높은 이윤율을 붙여가지고 한 잔에 5,000원, 8,000원 거기서 이제 온 산지에서 커피콩을 사올 때는 키로당 몇십 원에 사다가 그거를 몇만 원까지 튀겨서 파는 어쨌든 대단한 글로벌 커피 기업이죠. 그래서 커피계는 여전히 스타벅스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 오프라인에서 느끼는 고객 만족도가 온라인으로 모두 이행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뜻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마존과 같은 유통기업이 세계적인 글로벌 IT 기업이 됐다면 그거는 철저한 디지털 기업이죠. 그런데 오프라인의 강자인 또 스타벅스를 대비함으로써 여러분이 창업하려고 하는 그런 오프라인의 창업 형태를 또 한번 대비시켜 보려고 제가 스타벅스를 들고 왔어요. 아직 기술 집약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로 가격 경쟁력이 핵심인 듯 하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스타벅스 커피. 그래 여기에 또 이렇게 도형을 고안해 가지고 초록색 바탕. 또 스타벅스 이거는 이제 그 LED 간판이라 이렇게 흰색이고 초록색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호텔 입구에 점포가 있는 거죠. 여기 또 이렇게 이제 입간판도 하나 세워놨고, 그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우리나라도 한때 스타벅스보다 매장이 더 많다는 그 많던 커피비는 다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래 또 저는 이제 옛날에 해변가 같은 데 가면은 조개구이 뭐 이런 거 많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라이프 사이클이 특히 식당업 같은 게 짧은데 그 트렌드 유행을 쫓다 보면은 너무 짧아서 창업하고 2, 3년 내에 사라지는 그런 프랜차이징 업체들이 너무 많이 봐왔죠. 여러분들도. 그래 그 많던 조개구이집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래 칼국수집은 영원한데 조개구이집은 없어졌다. 특히 여러분들이 대부도 또 제부도 이런 데 가면은 그 해변가에 특별한 어떤 해산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서해안에서 그 갯벌에서 잡은 조개 또 뭐 이제 수입해 오는 것도 있었겠죠. 그런 조개구이집이 이렇게 이제 맥반석에 굽는 그런 게 한때 엄청 유행했었죠. 그래서 이제 거의 칼국수집이 칼국수를 주 메뉴로 하고 조개구이를 앞세워서 영업을 해왔는데 싹 없어졌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국내 토종기업으로서 커피빈 지금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아직도 오프라인에 이런 그 서비스 커피 서비스로서 다국적 기업을 형성한 걸 보면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또 아마존과 대비되기도 하죠. 그래 온라인 서비스와 오프라인 서비스는 고객이 기대하는 바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면 된다. 온라인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면, 가격이라든가 편리성, 그래 여러분들도 온라인에서 옷이라든가 또 전자용품들 많이 사시죠. 가격, 편리성에 거긴 집에까지 다 배달을 해주니까 그렇죠. 우선 고려한다면 오프라인에서는 감성적인 면, 교감이라든가 감동. 그래서 뒤에 나오는 스타필드 같은 그런 예를 또 드는데 어쨌든 커피 믹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면은 뭔가 사람들이 정감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젊은 층이 선호할 정도의 인테리어 같은 것, 또 그다음에 노트북 같은 걸 활용하는데 편리한 점 같은 게 있다. 그래서 교감, 감동, 오프라인, 그다음에 인터넷, IT는 가격, 편리성, 그렇게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자영업의 핵심 키워드는 감성을 자극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엊그제죠. 10월 10일이 북한 공산당 창설 75주년이라고 올해. 그래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나와서 그것도 또 심야에, 그래서 이제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 평창올림픽의 야간에 개막식한 거, 또 그다음에 미국 올해 이제 2020년 7월 6일이 독립기념일이죠. 독립기념일 행사를 밤에 화려한 불꽃쇼, 또 그다음에 드론, 또 그다음에 에어쇼 이런 것들을 김여정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 평창 때 왔었잖아요. 그렇죠? 평창 동계올림픽에 와서 보고 가서 아마 그걸 큰 충격을 받았든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개막식. 특히 우리나라 이제 드론 띄워서 그때 송승헌 씨인가요? 누가 그걸 구상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 북한도 그런 걸 염두에 뒀는지 또 뭐 보안 문제였는지 몰라도 심야 12시 땡 치자마자 그 2시간에 걸쳐서 그 퍼레이드를 했죠. 그래서 국방 그 무기 과시 퍼레이드를 했는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감성적인 요소에 호소하는 면이 좀 주목을 받았죠. 그게 바로 감성 키워드. 거기에는 뭐냐면은 약간의 눈물 글썽이고 또 지금 가장 고난의 행군만큼 어려운 북한 인민들의 그런 거를 호소하면서 그래 연설 방식도 달라지고 1세대인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또 그다음에 김정일 아버지 그다음에 3대째인 김정은에 와서 리더십이 바뀌는 게 아닌가. 오프라인을 적절히 활용하고 자기의 또 ICBM, SLBM 같은 거를 과시한 성공한 뭐 그런 걸로 보여요. 또 최근에 핫한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는 감성을 자극하여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다 죽어가던 코엑스 상권의 별마당 도서관. 저도 지나가다 슬쩍 특이하길래 벽면을 꼭대기까지 다 책으로 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살짝 살펴봤는데 그 별마당 도서관이란 랜드마크를 세워 핫한 장소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하였고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있죠. 그 옆엔 밴드 루이스죠. 그런 또 대형 서점이 들어서 있는데 이게 더 주목을 끌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 지역에 부동산을 매수해 스타필드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코엑스에서 판매되는 음식은 일반 시중에 비해 약 20-30% 가격이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하여 소비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랜드마크 빌딩을 지면 그걸 다 연결한다고 그러죠. 코엑스와 아셈센터까지. 그 정도 가격대에선 굳이 인근에서 사 먹는 것보다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 한국의 디지털 문화도 크게 인터넷 이용이 영화, 사진 등 각종 취미생활 즉 문화 콘텐츠 쪽으로 바뀌어나가죠. 확산을 가져오고 있어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의 추구가 이루어져 개인주의의 토대가 완전히 형성되었으며 싹트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는 이제 자신의 재미를 잃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공동체적 봉사를 해야 하는 문자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펼쳐진다. 그래서 더군다나 코비드19 온 콘택트 시대에는 바로 이런 디지털 문화가 훨씬 더 확장되겠죠. 그래 비근한 예로 대학의 강의도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동영상 온라인 강의로 바뀐 게 이게 획기적인 이용 앞으로의 강의 환경이 변화하겠죠. 1교시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제 2장 콘텐츠 산업의 창업 성공 전략을 2교시서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